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 연구진은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각각 하루 15분간 같은 일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같은 동작을, 다른 한 그룹은 매일 새로운 일을 했죠. 3주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한 그룹은 처음엔 지루해했지만 3주차부터 뇌의 집중력과 창의성이 폭발적으로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매일 새로운 자극을 받은 그룹은 도파민 피로다퍼마인 퍼티그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생산성과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이 현상을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움을 원하지만 성과는 반복 속에서만 자란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탠포드의 행동과학 교수 로버트 모어는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뇌야말로 성공을 설계하는 엔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지루함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뇌가 진짜 성장하려는 통증 구간인 겁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한다. 하지만 그 지루한 하루가 나에게 복리로 돌아오는 걸 본다. 버핏은 실제로 60년 넘게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방식으로 신문을 읽고 같은 종류의 책을 공부합니다. 그걸 두고 그는 루틴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오늘의 나를 어제의 반복으로 만든다. 첫째, 뇌는 반복을 통해 예측 가능한 안정을 느낀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같은 일이 너무 지루해요. 하지만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지루함은 뇌가 안정감을 느낄 때만 느낄 수 있는 사치스러운 감정입니다. 뇌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만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절약된 에너지로 집중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신경심리학자 데이비드 크리스텔은 이를 인지적 효율 카그니티브 이피션시라 불렀습니다. 즉, 새로운 자극이 많을수록 뇌는 계속 환경을 분석하느라 피로해지고 정작 중요한 사고를 할 연산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자들은 새로움보다 반복을 선택합니다. 뇌에는 보상 회로 리워드 서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로는 예측 가능성이 있을 때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공부하고 운동하는 사람은 뇌가 그 시간대에 도파민 분비를 자동화합니다. 반대로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뇌가 언제 보상을 줄지 예측할 수 없어 도파민 회로가 불안정해집니다. 결국 루틴이 있는 사람은 의지력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뇌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로엔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를 감정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루틴으로 시작한다. 그의 하루는 놀라울 정도로 단조롭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일정과 회의를 배치하고 심지어 점심도 거의 매일 같은 메뉴를 먹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 삶이 흥미로우면 회사는 불안정해진다. 내 삶이 지루할수록 회사는 안정된다. 이건 단순한 근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경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지루한 반복 속에서 뇌의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과 기저핵 베이설 갱글리아 사이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전전두엽은 의식적 판단, 기저핵은 습관을 담당하죠. 즉, 반복이 늘어날수록 의식적인 행동이 자동 반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나 버핏처럼 하루 루틴이 명확한 사람은 에너지를 결정이 아닌 실행에 쓸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는 사람이다. 성장은 항상 지루함의 벽을 통과한 후에 시작됩니다. 뇌가 새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때 비로소 깊은 집중 상태인 딥워크 디프워크 모드로 진입하죠. 이게 바로 부자들의 뇌 사용법입니다. 둘째, 반복의 복리는 돈보다 강력하다. 경제학자 엘버트 바트렛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복리의 위력을 과소평가하는 유일한 존재다. 이건 돈뿐 아니라 습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루한 반복 속에서 쌓이는 작은 습관들은 뇌 안에서 시냅스 연결을 강화시키며 시간이 지나면 폭발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MIT의 뇌과학 실험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같은 행동을 66일 반복하면 그 행동은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 완전히 자동화된 신경회로로 변합니다. 즉, 그 이후부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죠. 이게 바로 성장의 복리입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의 기울기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다. 그 시간이 바로 반복의 축적이자 복리의 작동 기간이에요. 그는 매일 같은 루틴을 견딘 덕분에 복리가 시간의 마법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래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즉, 버핏은 돈보다 지루함을 복리로 투자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단순한 진리를 알면서도 지루한 반복을 견디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본능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반복을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원시 시대의 뇌가 아직도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셋째, 뇌는 새로움을 생존과 연결한다. 진화론적으로 인간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자극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같은 곳에 머물면 굶어 죽는다. 새로운 사냥터를 찾아야 생존한다. 이게 원시 뇌의 기본 코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새로움을 발견하면 보상 물질인 도파민 다퍼마인을 분비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즉, 반복보다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선 이 본능이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SNS, 짧은 영상, 알림, 뉴스, 끊임없이 새로움을 제공하죠. 그 결과 우리의 뇌는 즉시 보상에 중독되고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루틴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하버드 뇌과학자 앤드루 후버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움의 도파민은 순간의 쾌락을 주지만 반복의 세로토닌은 평생의 안정감을 준다. 즉, 부자는 세로토닌 기반의 삶, 가난한 사람은 도파민 기반의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새로움을 좇는 삶은 늘 자극적이고 재밌지만 그 끝은 공허합니다. 반대로 반복을 견디는 삶은 지루하지만 그 끝에는 성장과 복리가 기다립니다. 진짜 부자들은 재미를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삽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버핏이, 베조스가, 심지어 스티브 잡스조차도 하루의 루틴을 거의 바꾸지 않았던 겁니다. 지루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뇌의 훈련 상태입니다. 넷째, 지루함을 견디는 뇌는 구조가 다르다. 하버드 의대의 신경심리학자 존 레이트먼잔 IITMA에는 지루함 내성보덤 탈러런스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반복 작업 중 뇌 활성화 패턴을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지루함을 오래 견딘 사람들의 뇌는 쾌락 중추벤트럴 STRIATUM보다 전전두 옆 프리프런털 코텍스과 해마 히포캠퍼스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건 뇌가 감정 대신 논리, 본능 대신 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즉,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인내심이 강한 게 아니라 뇌의 에너지 배분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차이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30분만 해도 휴대폰을 확인하는 사람은 도파민 회로가 과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자리에서 몇 시간을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뇌가 세로토닌 기반 보상 시스템으로 전환된 상태죠. 세로토닌은 안정, 평온, 장기적 만족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즉시 보상형 인간과 지속 성취형 인간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스탠포드 뇌과학센터의 캐럴라인 리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은 IQ보다 더 높은 성공 예측 요인이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반복 작업을 9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장기 프로젝트의 완성률이 3.4배 높았고 소득 수준 또한 평균보다 2.7배 높았습니다. 즉, 뇌의 인내력 돈 버는 능력이라는 공식이 성립한 겁니다. 다섯째, 반복은 뇌의 자동 파일럿을 만든다. 뇌의 기저핵 베이설 갱글리아은 자동화된 행동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전전두엽이 아닌 기저액이 해당 행동을 대신 처리하게 됩니다. 그 말은 곧 의식의 연료를 아낄 수 있다는 뜻이죠. 하버드 행동신경연구소에 따르면 습관화된 루틴을 가진 사람의 의사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는 일반인보다 47% 적었습니다. 즉, 매일 같은 패턴으로 사는 사람은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장 철저하게 활용한 인물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왜 매일 같은 검정 터틀넥을 입었을까요? 그건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결정 에너지 절약 시스템이었습니다.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중요한 결정만 하고 싶다. 사소한 선택이 나의 창의력을 훔쳐가게 둘 수는 없다. 그의 하루 루틴은 거의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아침 식사, 회의, 산책, 음악 감상, 코드 리뷰. 지루할 정도로 같았죠. 그런데 그 지루한 하루 속에서 그는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스탠포드 뇌과학 연구팀은 이 현상을 인지적 자동화 카그니티브 오토메이션라 부릅니다. 지루한 반복 속에선 뇌의 기저액 전전두엽 루프가 안정화되고 새로운 자극이 없기 때문에 뇌는 기존 자원 기억, 경험을 더 깊게 연결시킵니다. 즉, 반복은 창의성의 밑거름이 됩니다. 여섯째, 창의성은 지루함의 끝에서 터진다. 많은 사람들은 창의성이 새로운 자극이나 흥미에서 온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뇌는 그 반대입니다. 하버드와 MIT 공동 연구진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서크 DMN을 분석한 결과 창의적 아이디어는 대부분 지루한 반복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DMN에서 나왔습니다. DMN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할 때, 즉 심심할 때 가장 활발히 작동합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가 자주 말한 원리와 일치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지루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루할 때 내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는 걸 안다. 머스크는 실제로 업무 루틴 중 일부러 반복 시간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후 2시 3시엔 아무 일정도 잡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떠올리고 같은 데이터만 다시 봅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하죠. 하버드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같은 퍼즐을 하루 3번씩 반복해서 풀게 했습니다. 첫날엔 흥미를 잃었지만 3일째엔 놀랍게도 문제를 푸는 새로운 방식을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즉, 뇌는 지루함 속에서 패턴을 재구성하며 그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도 이건 완벽히 설명됩니다. 인류가 수십만 년 전부터 불 피우기, 사냥 도구 만들기, 농사짓기 등을 반복하면서 도구의 정밀도를 높였던 이유는 지루함을 견딘 뇌 덕분이었습니다. 반복하는 동안 뇌는 새로운 패턴을 탐색하는 능력을 발전시켰고 그게 바로 인간만의 문명적 창의성을 만든 거예요. 즉, 지루함은 창의성의 어머니입니다. 일곱째, 반복을 지배하는 사람은 감정을 지배한다. 지루한 일을 계속하다 보면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지루함은 뇌의 편도체 에미그달러가 보상 신호 없음을 감지할 때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루함은 이 행동에서 즉시 이익이 없다는 뇌의 항의입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면 편도체의 과활성이 줄고 전전두엽의 통제력이 강화됩니다. 그 말은 곧 감정보다 목적이 앞서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걸 하버드 심리학자들은 의식적 인내컨셔스 엔더런스라 부릅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 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장의 감정이 아니라 내 원칙의 지루함을 믿는다. 그가 수십 년간 같은 투자 방식을 고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루한 루틴이 감정의 변동을 막아줬기 때문이에요. 부자들은 지루함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루함 속에 숨은 감정 절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죠. 하버드 신경과학 연구팀은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들의 뇌에서 감정 조절 회로 ACC PFC 패스웨이가
평균보다 2.3배 강하게 활성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루틴을 유지하는 능력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의 근육입니다. 그걸 훈련할수록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성공을 위한 루틴이 아니라 인생의 평정심을 지키는 시스템입니다. 반복은 당신의 하루를 안정시키고 지루함은 당신의 감정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여덟째, 부자들의 하루는 믿기 힘들 만큼 단조롭다. 우리가 상상하는 성공한 사람의 하루는 화려합니다. 전용기, 미팅, 인터뷰, 투자, 창의적 아이디어.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부자들의 하루는 놀라울 만큼 단조롭고 루틴화되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하루 대부분을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시간대에 신문과 보고서를 읽으며 보냅니다. 심지어 그가 40년 넘게 매일 점심으로 먹는 메뉴는 치즈버거와 체리콜라로 동일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니 세상이 시끄러워도 내 마음은 조용하다. 그가 말하는 조용함은 감정적 평정이 아니라 뇌의 안정화 상태입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하루는 철저히 시간 루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 7시 기상, 5분 간단한 아침 식사, 5분 단위로 쪼개진 업무 일정, 점심 10분, 저녁은 팀 미팅 겸 회의. 그는 하루 대부분을 같은 순서로 같은 장소에서 보냅니다. 그 이유를 묻자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시스템을 믿는다. 그는 루틴을 통해 뇌를 감정에서 분리시켰고 그 결과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집중 상태를 유지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산책하며 하루를 구상하고 점심 전까지 코드 리뷰, 저녁엔 음악 감상과 명상.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창의적이기 위해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같은 일을 더 깊게 반복한다. 지루한 루틴 속에서 뇌가 패턴을 자동화하고 그 패턴 속에서 창의성이 폭발하는 순간이 온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홉째, 반복은 복리처럼 쌓인다. 경제학에는 복리 컴파운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큰 변화보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반복했을 때 기하급수적인 성장 곡선을 그린다는 원리죠. 놀랍게도 이 복리 구조는 뇌의 시냅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신경과학자 윌리엄 리더벌류 리는 뇌의 복리 효과 누럴 컴파운딩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루 1%의 미세한 반복이 시냅스 연결 강도를 37배 이상 강화한다. 매일 1%씩 반복된 습관은 1년 후에는 37배의 누적 효과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즉, 작은 루틴이 거대한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30분씩 책을 읽는 사람과 기분 좋을 때만 읽는 사람의 차이는 1년 후 약 180시간의 지식 격차로 벌어집니다. 그건 1년이 아니라 다음 세상의 사람을 만드는 시간차입니다. 워런 버핏이 하루에 500페이지를 읽는다는 건 책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복리의 습관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지식은 복리로 쌓인다. 마찬가지로 습관도 복리로 강화된다. 열째, 가난한 사람은 왜 반복을 못 견딜까?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즉시 보상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를 즉시 보상 편향 이미디언 리워드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그건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이 생존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본능은 현대 사회에서는 반복 불능 증후군으로 나타납니다. 즉, 기다림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과가 바로 보이지 않는 루틴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으로 도망칩니다. 스탠포드 심리학과의 월터 미셸이 진행한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이 그 증거입니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1개를 즉시 먹을 수도 있고 15분을 기다리면 2개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소득, 집중력, 감정 조절, 인간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월등히 앞섰습니다. 즉, 지루함을 견디는 뇌가 인생의 복리를 창출하는 핵심 엔진이었던 겁니다. 하버드 행동과학자 된 길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흥적 선택은 순간의 쾌락을 주지만 반복적 선택은 평생의 안정을 준다. 부자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알고 있죠. 그들은 즉흥의 달콤함보다 루틴의 쓴맛을 선택합니다. 왜냐면 그 쓴맛은 결국 성장의 단맛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11째, 루틴은 뇌의 자원을 이자처럼 불린다. 하버드 뇌과학센터의 로버트 세이퍼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루틴은 뇌의 이자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에너지를 절약한다.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뇌는 해당 행동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점점 줄여갑니다. 이걸 신경 효율성 누럴 이피션시라고 합니다. 즉, 루틴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에너지를 덜 쓰면서 더 많은 일을 해냅니다. 이게 바로 뇌의 복리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시작하기까지의 저항감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면 그 과정이 이미 기저에게 자동 회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반면 즉흥적인 사람은 항상 오늘은 하기 싫다는 감정과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이 바로 에너지 낭비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에너지를 결정에 쓰지 않는다. 대신 루틴이 알아서 움직이게 만든다. 그의 하루는 결단의 연속이 아닙니다. 루틴의 흐름 속에 담긴 복리 구조죠. 12째, 결론 지루함은 천재의 징후다. 결국 지루한 반복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순간 당신의 뇌는 감정을 넘어 본능을 넘어 진짜 자기 통제의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지루한 반복을 견딘 사람만이 평범한 하루를 비범한 인생으로 만든다. 그게 부자들의 공통점이자 진짜 성공의 생물학적 정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